오늘은 고려대 재시문 면접, 혼자서 준비해서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계열 적합 면접일이 인문 11월 1일, 자연계열 11월 2일이죠.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출 한두 번 대충 읽어보고 학원 다니면서 연습한다고 하면서 사설 모의고사만 조금씩 푸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떨어집니다. 작년에 지도한 학생 중에 한 명은 현역대 유명학원 다니면서 준비했는데 떨어지고 재수 때 일주일 동안 제가 시킨 것만 반복하고 고대 궤적으로 생명과학 최초합했습니다. 사실 고대 재시문은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학원 다닐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장 확실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고려대 붙는 방법, 그리고 혼자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깜짝 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정신 못 차린 학생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고려대 계열적과 준비한다고 하면서 기출 한두 번 읽어보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하고 넘어간 학생들 많죠. 근데 궤적 쓴 학생이라면 다 그만큼은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문제와 답을 읽어본 거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학원 다니면서 사설 모의고사 열심히 풀고 있는 학생들, 정말 그걸로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학생들이 고려대 재시문 면접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재시문은 새로운 유형의 시험입니다. 당연히 낯설죠. 수능처럼 객관식도 아니고 논술처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해석해서 구술로 답변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준비, 연습은 안 합니다. 추석도 있고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다른 학교 생각하면 수능 최저도 맞춰야 해서 재시문 실제 연습은 깨작깨작 됩니다. 세 번째, 이상한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1차 붙겠어? 하는 마음과 기출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하는 마음들이죠. 여러분, 이런 애매한 태도로 준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24일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일주일 동안 부랴부랴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일주일 정도 올인해도 해내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1차 합격 발표가 나도 똑같이 대충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상 합격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준비 안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대충 고려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다운받고 문제 및 해설을 한두 번 읽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고 연습 좀 해보려다가 귀찮고 어색해서 미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한두 번 읽어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답을 안다고 해서 구술 면접에서 그 떨리는데 6, 7분간 답변이 가능할까요? 중원부원 답변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고 고려대에서 원하는 방향성 있는 답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내가 정답을 아는 것과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기출은 대충 훑어봅니다. 재시문 전문학원 다니면서 사설 모의고사 열심히 풉니다. 역시 모의고사는 어렵죠. 풀수록 어렵습니다. 자신감만 떨어진 채로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봤더니 모의고사 문제를 봤을 때처럼 낯설고 어렵습니다. 당연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공부, 준비일까요? 실제로 붙는 학생들은 다릅니다. 기출만 반복해서 풉니다. 고대 재시문 스타일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완성도는 떨어지더라도 시간 내에 답변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좀 더듬거리고 힘들어도 논점을 파악하고 시간 내에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내가 익숙한 논점들이 점점 늘어나서 나도 모르게 답변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면접장에 가서도 친숙한 스타일의 문제를 반가워하면서 풉니다. 긴장은 되지만 어떤 관점을 요구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떨리지만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나올 것이고 이런 경우 대부분 합격하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지도한 반수생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자사고 출신이었습니다. 현역대 고려대 계열적과 준비하면서 대치동에서 유명한 학원을 다녔고 학원에서 주는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럼 떨어진 그 해 이 학생은 기출을 어떻게 봤을까요? 물어보니까 학원에서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기출은 알아서 풀어봐라 라고 해서 대충 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고대 떨어지고 다른 대학 들어가서 1학년 다니다가 계열적합 원서를 혹시나 해서 다시 넣어봤는데 1차를 다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고 일주일간 스파르타로 기출만 연습했습니다. 수업하러 만난 날 간단한 테스트 후에 우리는 기출만 팔 거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처음 한 질문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선생님, 저 정말 기출만 풀어도 돼요?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근데 너 지금 기출도 제대로 못 풀잖아 였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일주일간 5시간씩 기출 문제만 반복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본인도 만족할 만한 면접을 치르고 고려대 생명과학 최초 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확실히 고려대 재시문 붙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원래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들은 낯선 스타일의 문제여도 금방 적응하고 곧잘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평범한 수준의 대다수 학생들입니다. 그럼 기출을 마스터한다. 마스터한다는 게 대체 뭘까요? 어제 푼 기출 문제를 이틀, 3일 뒤에 다시 줘도 구색 있게 90% 이상 정답에 가깝게 답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 봤어. 대충 알아. 최악이죠. 이건 마스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치고 제대로 답변하는 학생 못 봤습니다. 또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죠. 유튜브에서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많이 봅니다. 이것도 결코 연습이 아닙니다. 보는 건 연습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보는 것, 이해하는 것과 구술로 답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구술 면접이라는 게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어제 푼 문제 다시 내일 줘도 잘 못 풉니다. 잘 못 푼다는 얘기는 최종 답은 알아도 그게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고려대 궤적 기출은 무려 5개년 이상 쌓여 있습니다. 물론 더 오래된 것들도 있지만 약간 스타일이 달라서 5개년치만 봐도 충분합니다. 고대 계열적 합만 5년치를 보면 매년 오전, 오후 2회씩 쌓이니까 총 10회입니다. 여기에 학업우수, 고른기회 같은 다른 전형들 논점까지 보면은 대략 5년간 2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20개입니다. 면접에 불러준다는 가정하에 기출 20개만 마스터하면 고려대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0개를 완벽하게 구술로 말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고대는 고대만의 스타일이 확고합니다. 그걸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의 합격 확률은 천지 차이입니다. 고려대에서 꾸준히 자기 스타일을 기출해서 나타내 왔는데 왜 그걸 자세히 안 파고 사설 모의고사에서 실력을 어렵게 기르려고 하나요? 전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사설 모의고사 출제하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신 강사분들이 출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퀄리티도 물론 훌륭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기출을 아예 씹어먹은 후에 풀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기출도 제대로 설명 못하면서 무슨 추가 문제, 모의고사 문제 가당치 않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기출을 반복하면서 이 문제의 논점은 이거구나. 고려대는 이런 식으로 묻는구나. 이걸 체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려대 제시문 스타일은 확실합니다. 인문과 과학의 융합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과학 제시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학, 역사 이런 게 섞여서 나옵니다. 학생들이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 과학 배경 지식 부족한데 어떡하죠? 사회 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개년 기출을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도 풍부해집니다. 제시문은 학생들에게 대단한 걸 묻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출을 마스터한 친구들은 시험장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2022 궤적 5점 문제랑 비슷하게 나왔다. 이거 상보성 문제구나. 논점은 이거고 이렇게 답변 구성하면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몸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5개년 정도의 계열적합, 학업우수, 고른기의 기출 문제를 최소 3번 이상 풀어보고 구술로 연습하고 가라는 겁니다. 2번은 부족합니다. 3번은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하냐? 고대 홈페이지 가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구술 답변 연습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PDF 다운받아서 제시문 읽고 해설 읽고 구술 연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하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풀이지 보셔도 됩니다. 저희 굿머스에서도 3년 전부터 구술 답변에 특화된 기출 문제집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잔소리 많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또 혼자 열심히 연습해 보려는 기특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고려대 5개년 기출을 완벽 분석해서 패턴을 찾고 문제 스타일별로 분류해 놓은 자료입니다. 간단히 자료에서 뭘 얘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신청이 귀찮으신 분들은 화면 멈추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5가지 핵심 테마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계열적합 10회분을 분석했더니 세부 키워드는 매년 바뀌지만 근본적으로 묻는 철학적 질문은 5가지로 수렴됩니다. 상보성, 공존, 조절, 평형, 다원성, 상대성, 인과 연쇄, 구조, 패턴. 이 틀을 알면 처음 보는 제시문도 이건 평형 문제네, 이건 상보성 문제네 하고 즉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제 공식입니다. 5개년 동안 계열적합형이 지켜온 일관된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문항 1은 보통 통합 개념 도출, 문항 2, 3은 개념 확장, 문항 4는 비교 분석을 요구합니다. 이 공식을 알면 문제를 보는 순간 답안 구상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목별 핵심 개념입니다. 물리, 화학, 수학, 생물, 지구과학, 경제, 사회 등 실제로 5개년 동안 과목별로 출제된 핵심 개념들을 정리했습니다. 출연 횟수가 높을수록 중요한 개념이겠죠. 네 번째, 재출제 예상 테마입니다. 과거 출제 패턴을 보면 2, 3년 주기로 개념이 변형되어 재출제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테마도 예상해뒀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내피셜이니까 재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전 답변 전략입니다. 테마별로 어떤 제시문을 꼭 봐야 하는지, 문항 유형별로 어떤 답변을 구성해야 하는지 템플릿까지 다 정리해뒀습니다.
여섯 번째, 연도별 전체 키워드 정리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계열적합, 학업우수, 고른기회 전형 모두 어떤 지식 개념 키워드가 나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기출문제 받아서 시간 재면서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제대로 구슬로 답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되면 오늘부터 연습하시면 됩니다. 딱 20개만 마스터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추석 앞두고 올리는 영상이기도 하고 솔직히 고려대 계열적합, 고른기에 준비한 학생이 제 채널에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고대 재심은 실제 연습 방법에 대한 후속편을 준비하겠습니다. 혼자 연습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패턴, 루틴으로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려대 재심은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학원 다니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학원 다닐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기출만 정말 마스터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